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정부가 어려울 때 돈을 더 쓰고 중앙은행이 금리도 내리고 시중에 돈도 더 많이 돌게 만들면 그럼 우리 모두 형편이 같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나라가 돈을 풀었다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장바구니 물가만 더 무거워지는 순간 바로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분명 돈은 더 풀렸다는데 왜 나는 더 부자가 된 느낌이 없을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돈이 많아지는 것과 진짜로 부자가 되는 건 과연 같은 말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마법처럼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돈은 종이와 숫자일 뿐이고 진짜 부는 물건, 서비스, 기술, 노동, 생산성 같은 현실의 힘에서 나오거든요.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제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가치의 속도가 느리면 그 차이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살 수 있는 건 그대로면 결국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럼 정부가 돈을 푼다는 말부터 정확히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다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더 써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거죠. 도로를 깔고 지원금을 주고 소비 쿠폰을 뿌리고 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통화 정책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의 영역이에요. 금리를 내리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서 은행 대출과 시장 자금 흐름을 바꾸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정부는 지갑을 여는 쪽이고 중앙은행은 돈값, 그러니까 금리를 조절하는 쪽입니다. 미국 연준도 금리 변화가 금융 여건을 바꾸고 그게 다시 가계와 기업의 소비, 투자, 고용에 영향을 줘 물가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왜 다 같이 부자가 안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뿌려지는 순간 모두에게 똑같이 동시에 같은 규모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항상 어떤 순서로 들어갑니다. 정부 지출이 먼저 닿는 업종이 있고 대출이 먼저 쉬워지는 기업이 있고 자산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돈을 먼저 만지는 사람과 나중에 만지는 사람의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받은 쪽은 아직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받은 사람은 이미 올라버린 집값, 주가, 생활비를 더 비싼 가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 사회 전체가 동시에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먼저 닿은 곳부터 온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돈이 늘었다고 해서 물건이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시장에 빵 100개가 있는데 사람들 지갑만 두꺼워졌다고 해서 빵이 200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더 살 힘이 생기면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이 붙고 가격이 오릅니다. 돈이 늘어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풀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쫓아갈 물건과 서비스가 충분하냐는 겁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도 경제의 생산 능력보다 통화 공급이 더 빨리 늘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유휴 인력과 놀고 있는 공장이 많을 때는 단기적으로 생산이 먼저 늘 수 있지만 그 여유가 사라지면 추가 돈은 결국 물가를 밀어 올리기 쉽다고 정리하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그럼 돈 푸는 건 다 나쁜 거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할 때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끊고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실업이 늘어나면 경제엔 악순환이 생겨요. 이럴 땐 돈을 풀어서 얼어붙은 경제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오래 푸느냐예요. 응급실에서 수액 맞는 건 살리기 위한 처방이지만 멀쩡한 사람한테 계속 꽂아두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으로 더 빨리 흘러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특히 분노하는 포인트예요. 시중에 유동성이 늘면 그 돈이 공장 설비나 생산성 높은 투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으로 먼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아직 못 산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나라 전체에 돈이 풀렸는데 체감은 왜 양극화가 심해지냐?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통장 잔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자산 가격이 더 빨리 뛰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 느낌을 받게 되죠. 지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래도 지원금 받으면 당장 도움은 되잖아.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자영업 매출이 오르고 급한 불을 끄는데 분명 역할을 합니다. 즉 단기 처방과 장기적 부의 증가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25만 원, 50만 원이 가게에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어도 나라 전체 생산성이나 소득 기반이 계속 강해지는 것과는 별개예요. 진짜 부자는 계속 벌어들이는 능력,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나오지 한번 배분된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의 구매력이 깎이는 과정이에요. 예전엔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이제는 12,000원 내야 한다면 월급이 그대로인 사람은 사실상 가난해진 겁니다.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가가 너무 안 오르면 경제가 식고 너무 많이 오르면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론만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정부는 경기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을 예고했고 총 지출을 전년 대비 8.1%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2026년 물가 전망은 2.1% 수준으로 보면서도 환율과 부동산, 가계부채 같은 위험을 같이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 역시 2026년 3월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2.50%에 두고 물가는 목표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성장, 환율 변동성, 금융 안정 리스크를 함께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돈을 푸는 건 버튼 하나로 끝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성장과 물가 부채와 환율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미국의 코어 CPI 상승률은 2.6%까지 둔화됐지만 헤드라인 CPI는 3.3%였어요. 특히 에너지 가격 변수와 서비스 물가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을 풀고 난 뒤 물가가 한번 자극되면 다시 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주사 놓는 건 순간인데 부작용 관리하는 건 길게 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왜 체감상 오히려 더 팍팍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새로 풀린 돈이 내 소득으로 안정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가격부터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3% 오르는데 외식비, 전셋값, 보험료, 교육비가 더 빠르게 오르면 사람은 나라가 돈을 풀었다는 뉴스보다 내 삶이 더 빠듯해졌다는 현실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와 체감 경기가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정부는 돈을 아예 안 풀어야 할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응급 소비를 수혈하는 돈과 생산성을 높이는 돈은 목적과 기간이 다릅니다. 도로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기술 투자, 구조개혁처럼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기반에 쓰인 돈은 시간이 지나 경제의 몸집 자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 소비 부양을 위한 긴급 지원과 같은 돈은 막힌 물줄기를 긴급 수리하여 소생할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돈을 더 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국면이 아니고 높은 부채와 높아진 차입 비용, 그리고 시장 신뢰까지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IMF는 2025년 세계 공공부채가 GDP의 약 94%까지 올라왔고 지금 추세라면 2029년엔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쓰는 능력만큼 중요한 건 그 돈을 쓰고도 나라 재정이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시장이 그 나라를 계속 믿어주느냐는 거예요. 이쯤에서 정리해보죠. 정부가 돈을 풀면 모두가 동시에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돈은 순차적으로 흘러서 먼저 받는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둘째, 돈이 늘어도 생산이 바로 늘지 않으면 물가가 오릅니다. 셋째, 돈이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가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의 돈 풀기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채와 세금, 금리, 신뢰의 문제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건 부를 창조하는 마법이 아니라 위기를 넘기기 위한 시간 벌기이자 구조를 바꾸기 위한 도구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숫자가 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이 만들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채트였습니다.